자, 첫 번째 주제는 9월 A매치 2연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았던, 좀 진하게 남았던 경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코스타리카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 네. 그리고 이제 카메룬과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 경기를 보면 약간 좀 공격적이었다. 특히 코스타리카 같은 경기는 좀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공격적인 전개나 그쵸. 흐름 정도 보면. 그러니까 뭐 일단 두 경기 다 예. 우리가 경기를 좀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 되면 코스타리카도 좀 수비적으로 나왔고, 네네. 카메룬도 사실은 뭐 살짝 좀 수비적이기도 했고 전반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방 압박했는데 뭐 우리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도 못했고, 네네. 코스타리카는 카메룬이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도를 하는 경기 흐름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9월 A 매치니까 결국 월드컵 그렇죠. 대비한 예. 월드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네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듬는 경기였고, 그런데 그 경기에서 9월 A 매치에서 네네.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아.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월드컵에서도 공격적으로 그렇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 월드컵에서 만나는 우루과이라든지 이제 포르투갈은 굉장한 강팀 아닙니까? 네, 이런 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주 높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벤투 감독이 우리 팀을 맡은 이후부터 네네. 사실 우리가 뭐 약팀 강팀들하고도 했었거든요. 뭐 브라질하고도 했었고, 이번 6월 말고도 그렇죠. 브라질하고도 했었고, 네네. 우루과이, 뭐 콜롬비아, 칠레 이런 남미 팀들하고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맞불 작전을 펼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분명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아마 할 겁니다. 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다. 그 2연전에 좀 아쉬운 게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좀 잘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걸 볼 수 있었냐? 네네. 6월 A 매치부터 좀 볼 수 있었던 특징인데 투톱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투톱과 원래 원톱을 번갈아 가면서 썼죠. 그래서 4-2-3-1과 4-4-2를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6월 A 매치부터 뭔가 벤투 감독이 네. 확실하게 투톱을 쓰면서 4-4-2 전형에 가까운 전술을 들고 나오죠. 네. 방송에 이제 나오는 포메이션은 뭐 4-1-3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뭐 숫자적인 문제고, 결국엔 4-4-2 뭐 이런 전형이거든요. 투톱을 쓰면서. 네. 그래서 4-4-2 전형을 쓰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뛴다는 거. 네네.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놓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뛰어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 6월 A 매치부터 벤투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예요. 네. 이건 뭐 이게 사실은 뭐 월드컵 예선에서도 했었던 거고 종종. 근데 이렇게 이 투톱 전략이 아마 좀 굳어지는 것 같고요. 아, 네. 이 월드컵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요 팀들은 라인을 올릴 거예요. 우리 상대로 당연하게도. 그러면 손흥민이 우리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갈 수 있다면 뒷공간을 노린 상대 팀도 당연히 부담스럽죠. 네네. 그 어떤 선수도 아니라 손흥민이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그래서 손흥민을 높은 위치에 쓴다는 게 투톱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의 공존. 아, 네네. 요게 이제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 그 벤투 감독의 딜레마 같은 거였어요. 손흥민이 왼쪽에 있으니까 황희찬을 왼쪽에 못 쓰고 오른쪽에 쓰는데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잘 못한다. 그렇죠. 왼쪽을 이제 선호하는 선수니까.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황희찬이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황희찬은 그래도 제 위치에 쓰는 거지만, 그리고 손흥민도 오른쪽에서 잘하는 선수지만 굳이 왼쪽에서 월드 클래스인 선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황희찬과 손흥민이 좋아하는 위치가 겹쳐서 이거 뭔가 좀 비효율적이다. 공존의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손흥민을 투톱으로 올려버리면 손흥민이 최전방에서도 잘하고, 예. 황희찬도 내가 뛰고 싶은 위치에서 뛰고 하다 보니까 이번 9월 A 매치에서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황희찬도 잘해주고, 네. 손흥민이라는 우리 최고의 공격수도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조금 다시 좀 돌고 돌아서 먼 얘기로 좀 가보면 그런 얘기가 한창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선 잘하는데 국가대표 오면 활약이 없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은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잘 활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활용 방법을 이제 스톱을 활용해서 네네. 찾아가고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할 때랑 네네. 최근 6월, 9월 A 매치랑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월드컵 예선 때는 상대 팀들이 그냥 밀집 수비하거든요. 네. 우리에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수비 라인 내리고 밀집 수비를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수비 뒷공간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전방에 박혀 있느니 내려와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우리 팀에게 이득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가 또 우리 팀에 제일 잘하고. 근데 이제 6월 A 매치, 9월 A 매치 때는 뭐 브라질도 만나고 뭐 칠레, 뭐 파라과이, 이집트 또 이제 뭐 이번 코스타리카, 카메룬을 만나면서 그래도 월드컵 예선보다는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높이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 가서는 우리 당연하게도 네. 우리 상대로 라인 높일 팀인데 그렇습니다. 이때는 또 손흥민을 내려오기보다 조금 더 높이 써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뭐 경기를 하고 뭐 좋습니다만 월드컵에서 이제 포르투갈, 우루과이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다가 이번 2연전에서 조금 노출된 게 이제 수비적인 특히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월드컵에서 이런 또 상대 팀의 어떤 역습이라든지 공격에 좀 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건데요. 예. 스톱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들도 있지만 이게 단점은 뭐냐? 우리가 4-2-3-1 전형을 쓸 때는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죠. 그러니까 황인범, 정우영 여기에 대해서 이재성까지 사실은 중원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이재성도 많이 내려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원 싸움을 3명이 하는 거죠. 근데 투톱을 배치하면 중원 싸움은 황인범, 정우영 2명이서 합니다. 네네. 당연히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선수들 우리의 주전 공격수는 손흥민과 황의조인데 수비에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죠. 사실 이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중원 싸움을 뭐 도와주는 형태의 공격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원 숫자가 불리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다고 황인범 선수까지 올라갈 때가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포메이션을 이제 일컬어서 4-1-3이다. 뭐 이렇게 표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황인범까지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좌우 풀백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뒤에는 김민재 그리고 정우영.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김민재의 짝으로 나오는 뭐 김영권. 요 3명의 선수 정도가 이제 수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좀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이제 뭐 코스타리카전에서 나왔고 네. 많이 나왔고. 아니, 얼마 상대팀에게 찬스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 2개의 실점을 했고 조금 위기 장면들이 좀 어떤 역습 과정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불안함이 좀 노출이 됐던 그러니까 이제 평가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정우영 선수가 네. 뭐 그런 이제 빌드업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 보면요. 최전방 투톱, 네. 좌우 측면 공격수, 좌우 풀백 여기에 황인범 선수까지 올라가면 7명이 공격에 가담해요. 네. 그러면 중원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는 결국 유일하게 정우영입니다. 그럼 정우영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네. 그러니까 정우영 우리의 이러한 뭐 약팀을 만나건 아니면 강팀을 만나서도 우리가 맞불 작전을 하기로 이제 월드컵에 정했으면 이렇게 공격적인 포메이션에서는 정우영 선수처럼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수죠. 끊어주고. 네.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의 또 존재가 필요한 거고. 네. 이제 다만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라는 아주 걸출한 수비수가 있어서 월드컵 예선에서는 이렇게 6명, 7명을 공격에 가담시켜도 실점을 안 했어요. 김민재가 이제 뭐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만 봐도 올라와서 압박도 해주고 수비 뒷공간 열리면 달려가서 수비 뒷공간 커버하고 네네. 측면 열리면 측면으로 나가서 커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완전체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했는데 네네. 이제 코스타리카 전만 해도 김민재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 뭐 코스타리카전 실점할 때 보면 김민재 선수가 2명을 순간적으로 마크하다가 한 선수가 뒤에 이제 프리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또 실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김민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정우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들도 결국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이었지만 월드컵에 가면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네네. 물론 가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로 이 두 팀을 상대로도 역습을 당하는 빈도가 조금 있었는데 특히나 코스타리카전에서는 많았는데 그렇죠. 과연 월드컵에서는 괜찮을까?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문제지. 네 이번 2연전에서 나온 좀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아 이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강인 선수. 네네. 소집은 됐습니다만 결국 두 경기에 1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강인 선수의 어떤 일단 뭐 이강인 선수를 이제 뽑은 건 네. 일단 벤투 감독이 확인을 하는 거였죠. 그동안 안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뽑아서 데리고 왔고. 그래서 뭐 훈련 상황 때 지켜봤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제 두 경기 동안 선발로 안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베스트 멤버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어도 월드컵에서 베스트 멤버로 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순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스타리카전과 카메룬전에 살짝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도 못 나왔거든요. 그랬다면 이제 손흥민, 황의조, 뭐 조규성, 뭐 이재성, 권창훈, 나상호, 황희찬, 정우영 이렇게 한 8명 정도의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전 멤버에. 그럼 거의 9번째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한 9번째죠. 우리의 이제 공격 라인에 한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데 네네. 여기서 선발, 백업 그 다음 정도 순번이란 거죠. 계속 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벤투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면 우리의 이제 뭐 그 경기를 살펴보다가 후반전에는 좀 기용을 할까 싶었는데 경기의 흐름을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를 좀 전술적으로 넣었다. 네네. 이런 멘트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구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두 경기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벤투 감독의 구상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드컵에서도 좀 주요 선수로 뛸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패스 한 방, 뭐 슈팅 한 방. 특히 뭐 이제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뭐 세트피스라든지.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이제 지고 있던 경기 흐름을 뭐 한번 뒤집을 수 있다거나 경기 흐름을 가져오거나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예요. 라리가에서도 통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베스트 멤버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 베스트 멤버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구축해 놨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6월 달까지도 못 뽑혔고 9월 달에 정말 마지막 테스트에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베스트 멤버에 활용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 중에 실험하는 정도는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또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경기에서도 이제 결국엔 안 쓴 거예요. 그게 일단은 매우 아쉽죠.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일단 특출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과물이거든요. 뭐 이제 K리그에서 왜 이 선수 안 뽑냐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강인 왜 안 뽑냐 이런 게 단순히 이번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월드컵 예선에서 결국엔 거의 최고 성적으로 지금 월드컵을 예선을 통과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또 잠깐 우리가 반짝 벤투 시간 주니까 잘하는 걸? 이렇게 저기 월드컵 진출을 편안하게 본 적이 없었다. 뭐 미리 확정해놓고 본다. 뭐 이런. 안 했었던 거 아니죠? 분명히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엔 결과예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보여줘야죠. 벤투 감독 이번에 이강인 선수 안 쓴 건 내 선택은 이거다. 이걸로 결과를 본인이 선택을 한 보여주는 겁니다. 거죠. 보여주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아쉬워들 하고 어제 또 경기장에서 또 관중들이 이강인을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팬들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강인 플러스가 보고 싶고 이강인 선수가 뭐 당연히 우리의 또 스타 중 한 명이고 또 관심도도 높고 라리가에서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죠 우리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벤투 감독이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로 월드컵에서 결과를 만들면 되는 거고 못 만들면 사실은 뭐 월드컵이 끝나고 벤투 감독과 이별을 하겠지만 벤투 감독도 이게
커리어가 걸린 문제거든요. 벤투 감독이 커리어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올림피아코스, 중국,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살짝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다시 이제 그 유럽으로 돌아가서 감독직을 할지, 잘하면 이제 또 큰 뭐 무대를 가게 되고, 연봉을 높여서 다른 뭐 대표팀을 할지, 네네. 아니 뭐 연장을 할지, 이런 거를 커리어를 놓고 이제 벤투 감독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베스트로 자기가 결과를 내면 되는 거고, 못 내면 사실 비판도 많이 받고 자기 커리어도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커리어도 걸고 하는 거죠, 벤투도.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9월 A매치 2연전을 통해서 좀 잘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이강인에 대한 출전 여부는 이제 벤투 감독이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이. 여러 그렇죠? 이제 판단을 네. 했겠죠, 본인도.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우리 또 축구 팬들도 물론 아쉽겠지만 좀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이제는 뭐 어떻게 이제 월드컵 그렇죠.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니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벤투 감독이 망하길 바라는 뭐 거의 기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벤투 감독이 망하면요 우리 대표팀도 망할 거예요. 일단 우리 월드컵에선 잘해야 돼. 우리 그건 같은 마음 아니야. 같은 배를 탄 거라서 네네. 벤투 감독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라고 아씨 망해라. 이거 끝났어. 3패야. 뭐 0득점 9실점이야. 이렇게 하기보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돼. 그 마음. 저도 축구 팬이니까. 잘하면은 네. 우리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월드컵에서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우리가 이제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찝찝한 건 뭐냐면요. 이게 월드컵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게 먹힐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이걸 좀 측정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측정이 잘 안 됐어요. 이번 9월 A매치 때 제 생각에는 잘 안 됐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코스타리카는 그래도 뭐 1군으로 오긴 했지만 코스타리카는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겹치지가 않거든요. 스타일도 안 겹치고.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코스타리카는 우리의 월드컵 본선 상대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코스타리카는 당연히 좋겠지, 일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스타리카전도 우리가 이 월드컵 데뷔를 한다기에는 애매한 상대였고, 카메룬은 심지어 주전을 핵심 자원들을 빼고 나오니까 네네. 어제 경기력 보세요. 경기력이 카메룬이 매우 안 좋죠. 카메룬이 잘 못해요. 그 주전 선수들 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또 상대로 경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경기 패턴이 제대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지금 제대로 측정을 못했어요. 원래 이제 이 정도의 평가전을 치르면 진짜 월드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건지 좀 가늠자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근데 이제 뭐 코스타리카전에 역습을 많이 당했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안 좋은 점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코스타리카전도 그렇고 이제 그 카메룬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공격적인 패턴들 있거든요. 벤투 감독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임 초기부터 벤투 감독은 포지셔닝에 매우 뭐랄까 집착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맡았을 때랑. 그렇죠. 그리고 그 맡았을 때 그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룬전에서도 그러한 패턴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어제 득점이 나왔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측면으로 벌려주고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면 공간으로 침투해서 상대 수비 무너뜨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패턴 중 하나예요. 그런 걸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카메룬이 아니라 우루과이였다면, 포르투갈이었다면, 그렇죠. 이거를 좀 그런 거가 되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코스타리카 카메룬전에서는 우리 이거 하니까 만들어진 패턴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본선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게 매우 이제 아쉬운 거죠. 그게 이제 측정이 안 되니까 약간 뭐랄까요,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월드컵에 가는 느낌. 그러니까 뭐가 약간 이제 매듭지지 않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죠. 이 9월 A 매치가 우리에겐 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그럼 당연하죠. 뭔가 요 기간 때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측정도 안 되고 테스트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든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은 지금 2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11월에 한 번 더 A 매치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해외파가 이제 참여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땐 못 하죠. 자, 아무튼 이제는 좀 뭐라고 표현해요? 배는 떠났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이미 남은 거 월드컵이에요.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사위는 던져졌고. 던져졌고. 그 표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나운서가 배는 떠난다는.
아무튼 이제는 저희도 한 마음으로 좀 잘하기를 이제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 비판은 해도 되지만, 예. 아니 마음은 다 알지. 망하라고 고사를 치는 건 좀 그렇다. 네네. 아무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리고 손흥민도 있고 확실히 김민재가 있으니까 든든한 건 있어 진짜. 아 그럼요. 예. 네. 자, 이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월드컵 또 같이 또 이렇게 하다가 월드컵 되면 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어 또. 아 그럼요. 이길 바라지. 네네. 자, 같이 좀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짙게 남은 9월 A매치 2연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